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궜던 북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마스크를 쓴 모습도 처음 공개됐는데 수도 평양뿐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노마스크로 일관하던 김정은 총비서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채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수도의 온화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곰체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이 확진자 발생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북한은 2년 3개월간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이 뚫린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고 회의 내용을 하루 뒤 보도하던 관행을 깨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통보됐다는 언급도 나와 다른 지역에 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해 지역별 출입을 막고 사업장 단위끼리도 따로 격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 단위, 생산 단위, 생활 단위별로 격피한 상태에서 아울러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 전투를 시급히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축해놓은 비상용 의료품을 풀고 전 주민에 대한 검사와 소독 작업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력 시위까지 감행했습니다. 합참은 저녁 6시 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16번째 도발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 상비약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어제 하루 17만 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왔고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오늘 새벽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정치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사령부가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했는데 어제 하루 북한 전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7만 4,440여 명,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유증상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추세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누적 통계는 발열 환자 52만 4,440여 명, 완쾌 24만 3,630여 명, 사망 27명입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약물 과다 복용을 비롯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말로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김 총비서는 본인의 상비 약품까지 당에 내놓으며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비 의약품 보급 방법이 주로 논의되는 등 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신문은 각지에서 전주민 집중 검진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 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북한에서 발열 환자가 누적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는 의약품 부족에 대해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 당국은 북한의 의약품 지원 제안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한 이후 첫 외부 시차를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이중으로 겹쳐 쓰면서까지 살펴본 곳은 평양 시내 약국들입니다. 국가 예비 의약품을 푸는 비상조치에도 의약품 부족 사태는 여전히 심각한 데 대해 공급 체계와 위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약품 보관 장소도 따로 없는 낙후한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판매원들이 위생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연속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한 김 총비서는 간부들을 다그쳤습니다. 사법검찰 간부들에겐 법적 감시와 통제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특히 김 총비서는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난 여러 부정적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놓고 고위층의 사직이나 빼돌리기를 지칭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 중앙군사위 특별명령으로 인민군대를 투입하라는 지시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밝힌 신규 발열자는 39만 2천여 명, 여태까지의 발표치만 합쳐도 120만 명이 넘습니다. 통일부는 방역협력 제안을 위해 권영세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했지만 오후 5시에 이뤄진 남북연락사무소 마감 통화까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실무자에서 장관급으로 격을 높여보냈다면서 계속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은 지역별로 코로나 발생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 수에 비해 확진자 수는 크게 적어 코로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최대 비상 방역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의 통계인데 발열자가 평양뿐 아니라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의 발열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난달 25일 평양에서의 대규모 열병식이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히 교폐된 조건에서 유혈자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다 철저히 격리시켜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역량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14일 평양의 발열자는 8만 3천여 명이었는데 당일 평양 확진자는 4명이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검사 역량의 한계로 확진자 판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4일까지의 총 사망자 42명 가운데 당뇨와 고혈압 같은 기초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2명, 약물 부작용 사망자가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 자체도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순수한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 별로 없다고 설명해 안도감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비루스다고 그래서 사실 겁도 좀 먹었는데 알아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다 깨끗이 낫고. 평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던 조선중앙TV는 오늘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방송하겠다며 사실상 재난방송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상 지연 이상으로 높아진 이 요를 떨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이용 방법과 건강 관리 방법 등 주민 불안 해소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코로나로 북한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데 중국 접경 지역에서 본 북한의 모습에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북한과 중국은 방역 물자 지원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以前江边有很多朝鲜人洗澡洗衣服，现在安静了很多，路上也见不到了。 중국 투먼과 접하고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선 인공기만이 바람에 움직이고 있고 중국 단둥과 압록강을 사이에 둔 신의주도 적막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지난 12일 북한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후 모든 일상이 정지된 겁니다. 대북 소식통은 평양이 봉쇄되기 전부터 신의주가 봉쇄됐다고 전했습니다. 8, 9일 전에 그쯤에 벌써 그 봉쇄한 상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이틀 동안 또 풀다가 이제 다시 봉했거든요. 북한은 최근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中朝双方有守望相助的优良传统，防疫工作是全人类面临的共同课题。 코로나19 검사 장비와 해열제, 진통제 등 의약품들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달 방법과 관련해서는 왕래 중인 선박뿐 아니라
현재 중단된 육로 또는 항공편 운항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상과 기관들을 동원해 의약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처음 공개한 건 지난 목요일이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었고 사망자도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대유행도 2달 전에 시작됐을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북한의 코로나19 보고서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49,941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가 조사해보니 이미 북한에 코로나가 전파됐고 집계되지 않은 코로나 사망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는 락다운, 즉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락다운이 지난 3월 한계에 달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장기간의 봉쇄 정책으로 굶주림이 심해졌고 치료도 못 받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 더는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는 지금이 북한의 코로나 절정기라면 50일 전인 3월에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됐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환자의 10%만 발열이 있다며 북한의 실제 환자는 발열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번 유행으로 3만 4천여 명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사망자 수 집계한 기간 같은 거를 고려해보면 제가 제시한 34,540명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은 더 어두운데요.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를 16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북한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것,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63.1%, 고령, 지병 이런 거 다 빼고도 북한 주민 상당수가 코로나 고위험군이라는 겁니다. 또 열악한 의료 수준도 문제입니다. 1990년대 북한은 최악의 굶주림 사태를 겪고 100만 명 넘게 사망했는데요. 현재 식량 상태도 그때만큼 좋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